영감, 영감. 내 배가 이상해. 아침마다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잠만 쏟아져. 이복의 마누라. 그게 다 늙어서 그러는 걸세. 아까 전에 밥만 잘 먹더만 이제 와서 엄살이람. 65세 박복자 할머니와 70세 춘식 할아버지의 아침은 늘 티격태격 소박하지만 정겨운 잔소리로 시작되었다. 박복자 할머니는 폐경이 온 지 벌써 10여 년, 갱년기는 잊은 지 오래였다. 이제 겨우 황혼의 평화를 맛보려나 했는데 최근 들어 영 몸이 이상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 밥은커녕 춘식 할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었고 오후만 되면 식곤 정도 아닌 것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인해 잠이 들었다. 게다가 없던 입덧까지 생겨 멀쩡한 김치찌개 냄새에도 인상을 찌푸리며 김치를 밖에 내다 버렸다. 영감. 내 입에 자꾸 시큼한 게 당겨. 자두 없어요? 자두. 지금 당장 자두를 읍내서 구해오란 말이오. 뭐 자두? 자두는 무슨? 여기 딸기맛 사탕이나 하나 먹어요. 춘식 할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내심 걱정은 되었다. 춘식 할아버지 눈에도 복자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둘은 45년을 해로하며 이남 일녀를 두었다. 자식들은 이미 모두 40대 초반에서 후반의 중년들이었고 손주들은 대학생이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이었다. 증손주는 아직 없지만 곧 볼 날도 멀지 않다. 그런 마당에 복자 할머니 몸에 이상이 생기자 춘식 할아버지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제1장 기절 초풍 병원 나들이 어머니 임신이세요. 아이고 복자야. 이러다 이 늙은이 혼자 남아 독수 공방하겠다. 잔소리 그만하고 병원 가자. 병원. 춘식 할아버지의 등살에 복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동네 내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할머니의 증상을 듣더니 갸우뚱했다. 할머니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은 없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증상이 너무나 전형적인데 환자의 나이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의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환타지 소설을 읽는 기분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권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간단한 검사를 해보시죠.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올 겁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박복자 할머니 보호자분 되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 병임이 틀림없었다. 혹시 부부 싸움하다가 던진 공국 냄새. 나는 김치 때문에 부작용이라도 생긴 걸까? 들들 떨리는 손으로 복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 선고를 들으러 가는 죄인처럼 무거웠다. 복자 할머니는 오히려 저 의사가 내 얼굴 보고 사기치는 것 같더라. 혹시 나이 들어 얼굴이 빵빵해서 그런 거 아냐? 보톡스라도 맞으라면 어떡해? 라며 혼자 김칫국을 마셨다. 의사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어주었다. 박복자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의사는 심호흡을 한 후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다. 어머니 임신이세요. 네? 뭐라고요? 의사 양반 내 나이가 몇인데 이 할망구가 임신을 한다고? 의사 양반. 내가 동상 걸렸어요? 치매 오셨어요? 복자 할머니는 기겁했고 옆에 서 있던 춘식 할아버지는 웜에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꾸라졌다. 의사마저 침대에 들어눕는 환자를 일으켜 세우려다 덩달아 삐끗했다.
여보, 여보. 춘식 영감. 복자 할머니는 춘식 할아버지를 흔들자 춘식 할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임신이라고. 당신이 이 나이에 누가 봐도 오진 아닌가? 당신 혹시 아니 그런 말을 내가 왜 하지? 의사 양반, 정신 단디 차리세요. 이 늙은이가 임신이라니 산신령이 오랑캐 잡는 소리 말고. 춘식 할아버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의사를 노려봤다. 얼굴에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저희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르신. 몇 번이나 재검을 해봤지만 분명히 임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희미하게 점 하나가 보였고 그 안에서 아주 작고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작은 콩알만한 무언가가 뛰고 있는 듯했다. 복자 할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비볐다. 분명 꿈일 터였다. 자신이 이 나이에 임신이라니. 평생을 애 낳고 기르고 치마폭에 매달려 자라는 애들 건사하느라 청춘을 다 보냈는데 60이 넘어 늦둥이라니. 기절할 노릇이었다. 춘식 할아버지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흘렸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의사 양반, 이거 오진 아닙니까? 혹시 내가 어젯밤에 술 마시고 벽에 머리 박아서 이상하게 들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이 준 홍삼 탓인가? 보약 탓인가? 아님 내가 먹은 비아그라 때문인가? 춘식 할아버지의 엉뚱한 말에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의사는 난감했지만 동시에 학자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65세 임신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르신, 이건 의학계에 보고해야 할 대단한 일입니다. 혹시 정밀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마 전국 각지의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줄을 설 겁니다. 춘식 할아버지는 복자 할머니를 부축하며 병원을 나섰다. 평소 팔짱 끼는 것을 질색하던 그가 복자 할머니의 팔을 꽉 잡고 걸었다. 내 평생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지만 이런 일은 금시초문이네. 이게 뭐고? 이게. 동네 사람 얼굴은 위에 보고. 산호. 당장 산모수첩 받아 가지고 내 동창들한테 자랑해야 하나? 70평생 애 보는 게 제일 쉬웠어요. 해야 하는 건가? 둘은 집으로 향하는 내내 넛이 나간 표정이었다. 지나가던 동네 개가 멍멍 짖자 춘식 할아버지는 개를 향해야 너도 놀랐냐? 안 놀라면 개 아니다. 라고 소리쳤다. 제2장 폭풍 전야 가족회의 자식들의 기상천외 반응. 집으로 돌아온 복자 할머니와 춘식 할아버지는 일단 이기절 초풍 소식을 자식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세 자녀는 각자 자신의 삶에 바빠 잘 모이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큰아들 상철, 딸 미경, 막내아들 상호가 일제히 본가로 긴급 집합했다. 모두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위독하다거나 황혼 이혼이라도 선언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뭔 일인데 이 난리예요? 얼굴들이 왜 이리 노래요? 상철이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왔어요. 큰아들 상철이 걱정스레 물었다. 복자 할머니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얘들아, 엄마 임신이다. 침묵이 흘렀다. 정적은 곧 폭소로 깨졌다. 엄마, 농담도 정도껏 하세요.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막내 아들 진호가 배를 잡고 웃다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딸 미경은 웃다가 울상이 됐다. 엄마,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님 무슨 유행하는 병이에요? 저희 병원에 그런 병은 없는데. 큰아들 상철은 심각하게 춘식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엄마가 어디서 잘못된 약이라도 드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아빠가 무슨 약을 아닙니다. 상철은 말을 흐렸다. 춘식 할아버지는 잔뜩 화난 얼굴로 의사가 내민 태블릿을 흔들었다. 의사가 그렇다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노? 다 너희 엄마다. 밤마다 잠투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복자 할머니를 탓했다. 결국 의사가 찍어준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본 자식들은 경악했다. 상철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저희 막내 동생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저희 큰애가 이제 20살인데 얘보다 훨씬 어린 삼촌 이모가 생긴다고요? 제 친구들이 알면 기절할 거예요. 미경은 기가 막혔고 진호는 웃음이 쏙 들어갔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50살 차이 나는 동생 환갑의 새 동생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지 같은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여 난무했다. 엄마 정말 나이 60에 임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은 반발했다. 이미 나이 든 부모님의 몸, 건강도 염려되는 마당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당장 노년의 부모님 건강관리도 버거운데 갓난아기라니. 그들은 부모님을 만류하기 위해 갖은 의학 정보와 통계를 들이밀며 설득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다. 니들이야 내 속을 알겠나. 내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다만 태어난다 카는데. 어쩌겠노. 하늘이 주신 자식인걸. 그리고 내가 한두 번 애 낳아봤나. 내가 이래 배도 내 놈들 낳고 밥 깔고 소 키우던 억척 엄마다. 복자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제야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왠지 모를 민망함이 뒤섞였다. 막내 진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러다가 우리 형제들 용돈벌이로 방송국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60대에 낳은 아들, 딸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날 밤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65세의 할머니가 그리고 70세의 할아버지가 다시 부모가 된다는 현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마저 느껴졌다. 춘식 할아버지는 밤새 복자 할머니의 배에 귀를 대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여보 꿈이 아니었구먼. 이거 정말 우리 아기 맞나? 내가 다시 아빠가 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반 기쁨 반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50년 전 셋째 상호를 가졌을 때처럼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제3장 만삭 할머니의 유쾌한 일상, 그리고 세상의 시선. 박복자 할머니의 임신 소식은 3시간에 동네에 퍼졌다. 아이고 복자 할머니, 축하해요. 늦둥이라니 정말 복 터졌네. 축하인지 놀림인지 모를 인사에 복자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어찌 혹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도 했나? 아니면 의사 양반이 뭘 잘못 본 게지. 아니면 무슨 도사 할배라도 만난 거 아냐?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영화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동네 노인정은 하루 종일 복자 할머니의 임신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애를 가졌다는데 니들이 뭘 안다고 씨부려. 폐경 후 잊고 지냈던 몸의 변화가 다시 나타나자. 복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못지않게 활력이 넘쳤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려 밥투정을 하면서도 평소 좋아하지 않던 시큼한 과일에 집착했다. 특히 늦겨울에도 갑자기 홍시 타령을 하는 통에 자식들이 전국을 수소문해서 냉동 홍시를 공수해 오기도 했다. 냉동 홍시가 시원찮다며 투정을 부리자 자식들은 태국에서 막 수확한 열대 과일인 망고스틴과 두리안까지 구해와서 바치기도 했다. 춘식 할아버지는 복자 여사. 입맛 한번 고약하네. 이 할애비는 라면이나 좋아했는데. 라며 툴툴거렸지만 내심 흐뭇했다. 춘식 할아버지도 덩달아 팔불출 아빠가 되어갔다. 새벽마다 약수터를 가던 길도 이제는 복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누라, 숨 차지 않아? 살살 걷자. 태교에 좋게 클래식이라도 틀어줄까? 우리 복덩이가 바이올린 신동으로 태어나면 어쩌지? 춘식 할아버지는 평생 복자 할머니에게 해보지 못한 살가운 말들을 쏟아냈다. 복자 할머니는 그런 영감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이 늙은이 내한테 철들게 하려고 애를 주셨나? 아니면 나 때문에 미쳐가는 건가? 자식들도 처음의 당황스러움을 넘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딸 미경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고령 임신 커뮤니티를 뒤지고 다녔다. 엄마, 임산부 요가 같이 할래요? 제가 신청해 드릴겨. 혹시 복덩이 영어 태명은 뭐가 좋아요? 큰아들 상철은 엄마 건강에 혹시 문제 생길까봐 걱정된다면서도 태아 보험을 알아보고 최고급 유아용품을 미리미리 사들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배를 쓰다듬으며 이모 할머니 우리 동생 잘 자라고 있죠? 라며 관심을 보였다. 막내 상호는 아이고 우리 조카한테는 이모 할머니가 될 줄 알았더니 이모가 된다니. 이러다 애 낳고 할머니가 육아 인플루언서라도 되면 어쩌지. 하면서도 산모 교실에 대신 참석하는 등 의외로 적극적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육아 경험을 동네 젊은 엄마들에게 썰푸는 재미에 푹 빠졌다. 이 놀라운 소식은 언론에도 알려졌다. 지역 방송사에서 취재를 왔고 박복자 할머니는 일약 국민 늦둥이 할머니로 유명세를 탔다. 카메라가 들이닥치자 춘식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다. 아니 영감. 저번에는 카메라 보기도 싫다더니 오늘은 어깨에 힘주고. 걷네. 복자 할머니의 핀잔에도 춘식 할아버지는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60평생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아보기는 처음이네. 영감, 우리 애기가 복덩이인가 봐요. 복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배우의 꿈을 접었던 것이 생각나는지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었다. 제사장 의학적 기적 vs 신의 뜻 세상의 논쟁. 박복자 할머니의 임신은 의료계의 큰 이슈가 되었다. 학회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의학적인 기적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65세 여성의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일부 의사들은 의학적 오진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65세 여성의 자연 임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희박합니다. 이는 단순히 난소의 기능이 아니라 자궁 환경이나 호르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박복자 할머니의 케이스는 학회에서 전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복자 할머니의 사례는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복자 할머니는 종종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다. 자신의 몸에서 다시 새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태동을 느낄 때면 생명의 신비에 전율하기도 했다.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의 움직임에 복자 할머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의문이 사라지는 듯했다.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할머니 태명이 뭐예요? 병원 간호사가 묻자 복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기 복덩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라고. 이 태명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새롭게 찾아온 행복을 지키고 싶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출산을 앞두고 자식들은 복자 할머니의 건강을 극도로 걱정했다. 65세의 노구가 출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혹시 엄마에게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의사도 출산이 산모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머님, 제왕절개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산모의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합병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굳건했다. 내가 애 셋을 낳았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나는 자연분만으로 낳을 기다. 복자 할머니는 자연분만을 고집했다. 춘식 할아버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했다. 복자야 잘할 수 있지. 영감이 옆에 있을게. 당신 힘들면 말만 해. 내가 대신 애 낳는 상상이라도 할게. 그의 눈가는 촉촉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복자 할머니가 이토록 단호하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다. 제5장 복덩이 탄생, 새로운 가족의 시작. 진통이 시작된 날, 병원은 기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복자 할머니의 자식들, 손자들로 북적였다. 복자 할머니는 그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아이고 기자 양반들. 애 낳는 것까지 봐야 쓰겄소. 이거 애 낳다 기적이라도 보이면 기사 쓸 거요. 복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통은 고통스러웠지만 복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출산 경험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춘식 할아버지는 복자 할머니 옆에서 손을 잡고 연신 찬물 수건을 건넸다. 복자야 힘내. 우리 복덩이 나올 수 있어. 힘 좀 내라니까. 그는 복자 할머니보다 더 호들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응애 응애. 2.8kg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분만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박수를 쳤다.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복자 할머니는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기의 작은 손이 복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을 꼭 잡았다. 춘식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며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이고 내 딸내미. 어서 와라 복덩아. 할아버지는 이제 아빠가 됐네. 나도 이제 다시 젖병 물려야 하나. 기적이 갈아야 하나. 복덩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BBC, CNN 등 해외 언론에서도 복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복자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한 가족의 할머니가 아닌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준 상징이 되었다. 의학계는 복자 할머니의 사례를 생명의 신비라고 불렀고 복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저 하늘이 주신 선물인걸요. 퇴원 후 복자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변했다. 아기의 울음소리, 기저귀 냄새, 분유 타는 소리로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다. 손자들은 자신들보다 어린 이모 삼촌을 신기해하며 경쟁하듯 아기를 보겠다고 나섰다. 할머니,
복덩이한테 영어 가르쳐줘도 돼요. 할머니, 복덩이 유치원. 내가 대신 등록해 줄까? 춘식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육아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듯 복덩이를 품에 안고 재롱을 떨었다. 밤마다 아기를 재우겠다고 아기띠를 메고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먼저 잠들기도 했다. 우리 복덩이 할아버지처럼 장난꾸러기 되면 안 된다. 물론 육아는 쉽지 않았다. 밤샘 수유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돌아서면 쌓이는 빨래와 젖병 소독은 끝이 없었다. 60대 노부부에게 늦둥이 육아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춘식 할아버지는 복자 여사. 기저귀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자, 봐봐. 하면서도 실수를 연발했고 복자 할머니는 그런 영감을 타박하면서도 뿌듯해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힘든 줄 몰랐다. 오히려 복덩이 덕분에 매일매일이 새롭고 활력이 넘쳤다. 복자 할머니는 경로당 대신 유아차를 끌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복덩이 좀 안아드릴까요? 그 젊은 엄마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복자 할머니는 기꺼이 복덩이를 건네주었다. 그렇게 복자 할머니는 젊은 엄마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녀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육아의 지혜와 삶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육아는 말이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요.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거요. 이 할미도 60평생 살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으니 너무 애쓰지 말고 젊음을 즐기면서 키워. 아, 맞다. 기저귀는 말이지. 복자 할머니는 구수한 사투리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복덩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입학하고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복자 할머니와 춘식 할아버지는 복덩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복자 할머니의 임신은 단순한 의학적 오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노부부의 삶을 바꾸고 온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춘식 할아버지와 복자 할머니는 이제 80세, 85세를 바라보는 노부부가 되었다. 복덩이는 20대 초반의 숙녀가 되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그들의 얼굴에 깊이 패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삶에 대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평생의 동반자와 뒤늦게 찾아온 선물 같은 딸.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자 사랑의 증거였다.